일단 해봅시다. (19년도에) 실행됐던 모평이네, 그지? 참고로 19년도에 시행된 건 몇 학년도라고 써있어, 시험지에는? 20학년도라고 써있지. 6월, 9월 수능만 그렇지, 그지? 소유와 점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일까? 그랬으면 나는 가쁘죠. 그죠? 그렇잖아. 기차도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만수로 부럽지 않은데? 비행기 한 번 타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니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래. 그지? 왜 안 돼? 갑자기. 가끔 이러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긴 되는데. 된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래요.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거기서 이득을 얻거나 처분하는 건 뭐예요? 팔아 넘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을 넘기는 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렇겠네. 내가 빌렸을 때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소유자는 아니지. 그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뭐라 그러는데? 직접 점유라 그러는데. 이에 반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의 지배하는 순간 위에 떠올려야죠. 사실상의 지배가 뭔데? 점유죠. 이런 거는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뭐라 그러는데? 간접 점유라고 한대요. 그지? 점유에 뭐가 있어? 점유에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 이해돼? 말하는 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불친절하게 돼 있어.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권리를 가졌다고 확정지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가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말을 뒤집으면 그거를 믿고 뭔가 거래를 하거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 공시의 개념이 불친절해. 여기서 사실은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공시란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다. 물건 중에 피아노, 금반지가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이 말을 좀 미리 개념적으로 좀 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은 토지와, 언제쯤 토지라 그럴래? 건물이 있고, 얘네들에 대한 여타 가지 권리 같은 거는 다 어디에 기록돼 있어? 등기 서류에, 법원에 있는 등기에 기록돼 있지. 그지? 근데 동산은 그런 게 없어. 그럼 문제가 생겨.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물건의 소유주가 누군지가 궁금하죠. 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대체로 그냥 그 사람이 소유자인 걸 믿고 거래해도 산 사람한테 딱히 불이익을 안 주겠다. 공시의 기능은. 무슨 말이 정리 안 되니?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은 동산은 점유가 공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의 기능을 수행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서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임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등기를 가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한 걸 믿고 저 사람이 소유자니,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했어. 그렇다고 난 소유자가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의 경우엔.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이 올라왔어. 나갔더니 그 사람이 갖고 나왔어, 실제 물건을. 그러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해도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거의 예외적인 게 그거를 말해주는 게 선의취득인데 좀 더 읽어보자. 근데 질문이 뭐였어? 아, 아니. 이해됐어? 어떤 사람 걸 뺏어서 어, 그냥 팔면은 팔려주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 산 사람이 몰랐다 그러면. 만약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첫 번째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유효한 양수인과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넘어갔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정확히 말하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엔 소유권의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3번이 이건 거야.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그죠? 양도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양도인이 뭐였는데? 소유권자야. 그지? 두 번째가 둘 사이에 유효한 양도 계약이,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의 경우에 매매 계약이 있지, 그지?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동산의 경우에는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은 뭘로? 점유인도로 공시되는 거야. 공시된다는 건 시장에 이러함을 알려지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 점유인도가 첫 번째 직접 점유가 인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지? 두 번째 뭐가? 간접 점유가 인도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대. 뭐? 첫 번째 점유 개정과 두 번째가 뭐래요? 반환 청구권 양도래.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쓰기로 합의한 경우, 누가 직접 점유를 유지해? 그러니까 B가 반환 청구권을 갖는 거지. 사흘 후에. 그럼 그때부터 사흘 후부터는 B는 뭘 갖는 거야? 반환 청구권을 갖는 거야. 이해돼? 즉 A가 원래 소유자였어. 그리고 B가, 자, 얘가 소유권 양도인이야. 얘가 양수인이야. 그리고 얘가 직접 점유를 유지하는 거고, 피아노를, 그지? 얘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뭘 가짐으로써? 반환 청구권을 가짐으로써. 그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A한테 있다 넘어왔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는 내고 받으니까 얘가 소유권자가 됐지.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언제부터? 사흘 후부터. 사흘 전엔 돼, 안 돼? 안 돼.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걸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한대. 그지?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자, 첫 번째 조건 통과했어. 뭐? 양도인이 넘기는 게 소유자야. 양도인이 소유자야. 두 번째, 유효한 양도 계약했어. E랑 C와 E 사이에. 이때 C가 D에게 그럼 뭐가 필요해? 마지막에 점유인도가 필요하지.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간다. 넘어가면 뭐야 이거 왜 이래? 정전기가 왜 나지? 충전도 안 하고 있는데? E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걸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대. 그지? 자, 무슨 말 하는지 봅시다. 이게 도대체. 원래 C가 소유자야. 소유권 왜 이러니? 너무 심한데? 기능도 안 돼. 잠깐만 이거 설정 좀 바꿨고. 블루투스 어딨어?
그치?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뭔가 봤더니 C가 원래 원소유주였어. 그치? 소유권 양도인이야. 그치? 그리고 E가 소유권 받는 애야. 됐어? 근데 문제는 얘가 간접 점유하고 있었어. 직접 점유는 누구였어? D가 직접 점유하고 있었죠. 그죠? C는 D에게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었는데 얘를 넘겨주기 위해선 C가 D에게 이게 넘어갔으면 소유권을 넘어갔음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넘어가면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대요. E가. 됐니? 양도인이 근데 문제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게 뭐가 깨진다는 거야? 얘가 깨진다는 거야. 얘가 아닐 때도 1번이 부정되더라도 받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점유로 공시되는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했어. 근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계약, 유효한 계약했어. 이거 통과했죠. 그지? 그리고 점유인도도 공시한 거 통과했어. 이것도. 그지? 즉 여기에다가 조건 뭐가 붙어?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했어. 그러면 요것들을 조건을 통과하면 그러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란 말을 쓰지 이전받는다가 아니라 이걸 선의 취득이라 그러는데 이전받아 취득하는 건지 여기서 말을 빼준 거야.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전받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취득하는 거야. 사실은. 참고로 민법에서 법률 지문의 선의는 뭐라 그랬어? 아니 선의. 아 그거 아니라 그랬지. 선의는 뭐야? 모르고야. 그럼 악의는? 알고야. 알고 모르고야. 선의가 착한 애가 아니라. 알겠어? 다만 간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의 인도방조주의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대. 즉 우리가 보면 그러면 되는 건 뭐야? 이거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경우에 인정받는 요거 3번에 인정받는 거. 선의 취득이 되는 거는 뭐만 되는 거? 첫 번째 직접 점유로 넘어가는 건 되지. 그치? 그 두 번째 간접 점유 중에서 반환 청구권 양도가 되는 거야. 이거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점유 계정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 받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그냥 소유권을 상실해. 원래 소유자로서 넘겨받는 게 아니라. 자, 개념이 이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었고 얘가 원래 원소유자였어. 그지?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얘는 간접 점유만을 하고 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둘이 양도 계약을 맺어. 소유권 양도 계약을. 뭐 매매 같은 걸로. 그러고 나서 이 직접 점유가 이렇게 병에게 넘어가.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병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갑이 소유주인 걸 몰랐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직접 점유가 넘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반사 효과로 얘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거야. 갑에게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개념이. 됐어? 이게 선의 취득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얘기도 맞물리지만 봐봐. 당근마켓에 갔는데 누가 봐도 그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근사한 신사가 양복 입고 잠자는 신사가 맥북을 팔라고 나왔어. 한 40, 50대 됐나 봐. 그치? 타서 벤츠 타고 왔어. 그리고 맥북 봤더니 깨끗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권유진이래. 남자 이름이 권유진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권유진이래. 그때 맥북을 켰더니 계정 비밀번호 해제도 해주고 계정이 권유진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 거구나 하고 믿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병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거야. 왜 그래? 사실은 뒤에 나온 내용과 관련돼 있지만 우리가 동사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일상적인 계약에서 동산 계약할 때마다 이게 소유권자 누군지 다 확인하고 다녀야 돼. 어떻게 확인해 그거를? 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고 나서 병 또 누구한테까지 넘어갔다고 치자. 근데 이걸 다 인정 안 해주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이 얘한테 가서 야, 내 건 네가 가져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다 거래 관계가 없던 걸로 되잖아.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그럼 이 상황 속에 설명 안 해줘. 갑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갑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를 병에게는 못해. 이해돼요? 그럼 뭐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을에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지? 됐어? 반면에 국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같은 동산. 그러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 자동차 등록소가 있거든. 거기 가면 혹은 등록증을 보면 이게 누구 건지 나와. 점유 누가 운전하고 막 가고 있어. 차가 페라리 엄청 좋아. 멋진데 했더니 이거 살래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야? 그러니까 100원에 판대. 너무 좋잖아. 그 사람이 몰았으니까 그 사람 거라고 믿고 사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공시를 못 해줘 점유하는 게. 뭘 봐야 돼? 자동차 등록증을 봐야 돼. 그 사람 주민등록증이랑.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은 이상은 못 사는 거야. 아예 선의취득 개념이 없죠. 부동산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고가의 재산은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즉 선의취득 자체가 선의취득 자체가 소유자의 권리보다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거죠. 선의취득 자체, 제도 자체가. 그럼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얘기겠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사실은 본문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기출지문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왜 도대체 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 되고 양도만 되고 뭐는 안 된다고? 점유 개정은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될까? 그 안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을 돌리면 이 경우에는 점유 개정으로 일어나면 소유자의 권리를 거래 안전보다 중시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 왜 그럴까? 자, 봐봐. 얘기해 줄게 내가. 거래 안전, 시장의 혼란을 막은 거야. 그치? 직접 점유가 해서 통해서 넘어갔으면 시장에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직접 점유로 넘어가면. 그럼 그 상태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야.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 안 하고. 선취득의 경우. 이해돼? 두 번째,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하면 시장에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왜? 누구한테? 직접 점유를 하고 있던 D한테 드러나. 통지를 해주니까. 점유 개정은 안 드러나. 둘 사이의 문제야. 왜냐면 그대로 얘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장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서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엔 거래 안전을 위한 거였으니까. 이해돼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돼?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맞죠? 직접 점유자니까.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지. 그지? 내 거 아니고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맞네. 그지? 가방에 대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맞죠? 가방은 등기로 관리되는 동산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동산이니까. 그죠? 공시 방법이 점유잖아요.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은 갖춰줘야지. 그지? 그래야 이전되지. 이전이야 이미 조건이. 선의 취득이 아니라. 근데 취득도 마찬가지로 공시 방법은 갖춰줘야죠.
그치? 선의취득도. 둘다 A에 대해서 설명한 거, 적절한 거.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 물리적 지배라면 뭐가 되는 거야?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맞죠?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아니지, 직접점유자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냥 내 거 내가 갖고 있는 경우. 피아노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 소유자일 수도 있죠.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런 경우도 있어. 원래 A 거였는데 원래 A 건데 얘가 빌려주고 빌려줬어. 얘는 간접점유자죠. 얘도 간접점유야. 그래 안 그래? 누가 직접점유야? C가 직접점유야. 얘는 간접점유자면 소유권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야. 빌려주고 빌려주면.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닐 수는 있어. 근데 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지금 소유자잖아. 그죠? 빌려주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맞죠? 그죠? 자, 이거 항상 할 때 이런 거 뭐라 그랬니? 쪼개보라 그랬지. 기억만 가지고 해보자. 기억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거야? 아니죠. 기억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은 아니다. 그쵸? 거래 안전이 더 중시되니까. 기억은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공시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지?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다시 잘 생각해봐. 없지 않아요? 뭐가 틀렸어? 자, 이거를 말을 풀어볼게. 기억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공시될 수 있다. 뭐가 틀렸어?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야? 이게 틀렸지, 그치?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치? 기억, 디귿만 해도, 미리 하면 디귿만 해도 틀려.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야? 디귿이? 물리적 지배 대상이지. 점유의 대상이잖아. 그지? 기억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아니야, 틀린 말이야. 이전이잖아. 받는 입장에선 취득은 가능해도 이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소유권을. 소유권을 양수인이 취득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전은 안 돼. 이게 말을 취득으로 바꾸잖아, 얘네가. 그래서 취득으로 이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됐어?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이야. 요거 기억은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죠. 그지? 그럼 우리가 날린 건 다 이거 다 날렸네. 그치? 그럼 니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 맞죠? 등록으로 관련되는 거니까. 2번이네. 그치? 그래 안 그래? 5번은 왜 틀렸어?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뭘로 돼? 등기로 돼. 등기로. 어려워.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 소유권을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이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 있었고 얘가
직접 점유를 했고, 그지? 그리고 을이랑 양도 계약했어. 그죠? 그리고 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간접 점유를 시작한 거죠. 그지? 누구에게? 갑에게 뭘 갖는 거야?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상황 속에서 병과 새로운 계약을 하죠. 또 을과 병이, 그지? 또 유효한 양도 계약을 했고, 앞에 것도 유효했어요. 양도했고, 그리고 을이 이번엔 어떻게 얘한테 통지해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던 걸 병에게 주라고 통지하지, 그지?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얘네 둘 사이에는 점유 이전이 어떤 형식으로 된 거야? 점유 개정의 형식으로 된 거죠. 그치? 을과 병에서는 점유 이전이 어떤 방식으로 된 거야? 간접 점유가 넘어가는 반환 청구권 양도로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봐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거야? 애초에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점유 개정을 통해서 선의 취득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을은 선의 취득을 애초에 못해. 얘는 선의 취득이 안 돼. 그지? 그러니 소유권을 획득을 못해.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관계, 가면 필기할 시간 줄게. 이 둘 사이에서 관계만 보면 또 다른 얘가 소유자가 아닌 애가 넘기는 거잖아 지금. 근데 반환 청구권 양도로 되니까 얘는 선의 취득을 통과해. 그러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선의 취득으로.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야. 갑이 음반일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그 양도인은 누군데? 을이죠.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선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를 지금 얘기한 거고, 여기는 소유권자였다면 넘어가죠. 점유 개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유자였다면 물려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걸로 간주되죠. 간접 점유에 의해서. 됐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네가 그릴 수 있어야 돼.